뭐 2차전지 쪽이 약간 네. 좀 위축되다 보니까 예. 이 자금이 그래, 어디로 어디로 가느냐. 가느냐. 예, 그러니까 이쪽이 쉰다고 음.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럼 쉴 때 당분간 과열시킬 동안 다른 데 가 있어야지. 그렇죠.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만납니다. 네, 바이오가 또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바이오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닝 하는데 대답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인사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리액션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바이오를 다시 바이오? 네, 바이오가 그냥 자체적으로 예. 사자 분위기네요. 그러게요. 바이오. 예. 예, 그래서 셀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바이오의 요즘 강세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앞서 뭐 2차전지 쪽이 약간 네. 좀 위축되다 보니까 예. 이 자금이 그래, 어디로 어디로 가느냐. 가느냐. 예, 그에 따른 이제 해답을 보여주는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은 머니 네버 슬립이지 않습니까? 머니 네버 슬립.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이 쉰다고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쉴 때 당분간 과열시킬 동안 다른 데 가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바이오하게 되면 가장 많이 또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주가 움직이느냐 네. 안쪽을 보죠. 근데 한미약품, 삼바 이런 게 대장이고 셀트리온. 원래 두 축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삼바 그리고 셀트 네. 이 두 축이었는데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일단 주가가 거의 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 정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우는 1분기 실적부터 예.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또 계속 공장을 늘리다 보니까 늘리고 그러니까 네. 투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늘리는군요. 예, 늘리는군요 거기서 주가가. 예, 나오는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좀 주춤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약간 재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빠졌다고 보기도 힘들겠죠. 뭐 한 90만 원대 갔다가 뭐 80만 원대에서 거의 장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올라올 준비를 하겠죠. 근데 시장의 관심은 이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다시 한 10만 원, 15만 원대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변화고요. 일단 1분기 실적 생각보다 그래도 선방할 것이다 라고 있고 거기다가 하반기에 가게 되면 기대했던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속도가 좀 더 나올 것이다 네. 라고 하고 있고 또 합병 가는 기대도 있고. 합병 기대도 있고요. 이게 아마 네. 한 하반기쯤 신청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겠다. 한 4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세 개가 다 합병이 되게 되면 셀트리온 자체가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가까이 되는 큰 덩치가 되는 회사로 바뀌는데 네. 그에 따라서 아마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변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총도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변화도 한번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셀트리온이 이제 하반기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 바이오시밀러를 끌고 가는데 그중에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전달 물질을 겹치게 되면 더 성과가 날 것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된 파이프라인이나 회사를 인수할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인수를 하게 되면은 돈이 들죠. 근데 이번에 합병 관련된 쪽에서도 합병을 반대하는 분들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그 주식 반대매를 처리할 수 있는 사줘야 되니까. 그런 권리를 보유하다 보니까 돈 많이 들 텐데 그러게. 라는 쪽에서 이게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봤는데 또 회사 측에서는 의욕은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결합되게 되면 지금 보여주는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을 레벨업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정진 회장이 복귀한다고 하면서 뉴스가 되면서 주가가 차례 반응을 했었고요. 네. 그때 워낙 바닥이었어요. 14만 원에서 한 15만 원 중반 갔다가 그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출렁출렁 하다가 또 탄력이 붙으니까 쫙 올라옵니다. 그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사실은 뭐 이쪽이 몸집이 워낙 크니까요. 그죠? 네. 삼바가 58조, 셀트리온이 25조, 셀트리 헬스케어가 12조, 네. 37조, 제약은 뭐 얼마 안 되니까 40조니까 그죠? 네. 일단은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셀트리온 그룹 그죠? 좀 볼만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변화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합병한 다음의 흐름을 이제 시장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거 같습니다. 이제 합병 비율에 따라서 누가 더 수혜냐, 네. 또 어떤 게 더 유리하겠느냐라고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늘 그럴 때 헬스케어가 더 주목받아요, 그죠? 그렇죠. 제약은 뭐 급등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힘을 실긴 그렇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와 함께 최근에도 항상 탄력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라가느냐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떤 좀 눌림목이나 아니면 또 시장 반응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또 시장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왜 무시해라고 하는 전통 제약사들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이 바이오 올라온 것들이 이 헬스케어도 그렇지만 한미약품 그죠? 네.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그 전통 제약사들이 최근에 사실 SK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네. 이런 쪽도 사실 거기에다가 바이오텍 이쪽도 사실 바람을 좀 붙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재조명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네. 최근 들어서 하는 사이에 이렇게 쓱 하고 올라오고 있고 하는데 쓱 하고 올라온다. 아, 명언이네요. 쓱?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한 뭐 월봉 같은 경우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처음에 움직였던 게 2020년도 말입니다. 네. 거의 한 2년 넘게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같은 경우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번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때는 이 회사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신약 관련된 쪽에서 임상 실험 실패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납하고 이제 예, 네. 충격을 줬던 회사인데 그래도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분위기도 또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결론은 그거죠. 시장에서 관심이 없던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서 나오는 이런 회사도 있었지라고 하는 재조명들 이게 반영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바이오 쪽을 저희가 두 가지 축으로 보거든요. 네. 하나는 그냥 그래도 얘는 실적이 나오는 쪽 이쪽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기대감으로 바이오텍 같은 경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신약이나 아니면 앞으로 임상 실험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네. 바라보는 쪽. 근데 지금 시장은 약간 그쪽도 반영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좀 안정을 더 택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나오는 쪽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네.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이걸 가지고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쪽 이쪽이 더 관심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이오텍은 참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보면 최근에 보면 알테오젠, 네, 그다음에 이런 바이오텍들도 꽤 관심이 있으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뭐 ABL 바이오 근데 종잡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뭐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바이오 투자하게 한다면 전통 제약사나 뭐 알고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바이오시밀러 하는 게 편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저희가 바이오 쪽을 할 때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공부한다고 이게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확인된 것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뭘 봐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면 약간 이제 좀 공통적인 관심사 이게 높은 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헬스앤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쪽에서 헬스앤뷰티 쪽에 잘 보게 되면 가장 관심 받는 게 탈모죠. 네, 탈모 같은 경우도 전 세계인도 그렇고 네.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한 20-30%는 다 탈모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 박사님이나 저나 네. 있음 많으시네요. 이제 나눔하고 싶습니다. 네. 머리숱 당근 마켓.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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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이제 탈모 관련된 쪽 이쪽의 변화들도 대표적인 회사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네, 탈모 기능성 화장품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앞으로 이제 유럽 쪽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다 레벨업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또 하나 헬스 쪽이라고 보게 되면 또 그거죠. 내체 성분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싶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인바디죠. 네, 체성분 관련된 종목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에 납품하고 인정받았다라는 쪽에서 다음 두 번째 신제품이 나올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쪽이나 꾸준하네요. 지난번에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 한번 빵 터뜨리고 그죠? 그렇죠. 예, 네. 2월에 그죠? 그다음부터 꾸준한 상승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패턴이라든가 또 시장에서 시총이 꽤 차질하지만 잘 모르는 종목이죠. 케어젠. 네. 이 회사도 한번 레벨업 시키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혈당 관리하는 글루지스테롤이라는 약인데 네. 이게 한 달치가 예전에 한 18만 원까지 갔다가 배송비 빼고요. 네. 지금 한 13만 원, 14만 원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요. 근데 이게
아마존 그리고 또 중동 이런 데 쪽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마존 같은 데서도 지금 카테고리 안에서 7위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세계에 혈당 관리, 살 빼주는 약이 많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다. 관심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좀 올랐지만은 아마 코스닥 150 종목이다 보니까 또 공매 올라오게 되면 또 공매도 좀 들어오겠죠. 네, 그런 과정 쪽에서 변화 들어오게 되면 눌림 목적엔 계속 봐야 될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또 임의용기기 쪽이죠. 네, 이쪽은 뭐 거의 수출에는 계속 그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고 지금은 또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한번 움직이다가 레벨업 다시 시도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쭉 나오는 회사들 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올라왔고요. 네. 메디톡스 좋습니다. 네. 이- 여기도 뭐 여기 아까 근데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뭐 휴재라고의 뭐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변수입니다. 이제 실적으로만 보기에는 그죠?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쟁 쪽에서 메디톡스가 선빵 예. 네네. 잠깐 이제 승리하는 쪽이죠. 계속. 예, 승기를 그죠? 잡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반으로 성과를 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보톡스 쪽에서는 메디톡스만 보는 게 맞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웅제약하고도 네네. 그랬고요. 네. 그래서 대웅제약은 어떻게? 그러면 네. 이제 균주 관련된 논쟁은 거의 이제 네.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메디톡스의 실적이 집중되면서 성과를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임의용 보톡스 쪽에서는 메디톡스가 탑픽이 돼야 되지 않나 네. 한쪽이고 또 하나가 임플란트 쪽이죠. 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뒤를 덴티움이지. 그렇죠. 네. 2위가 덴티움이죠. 덴티움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게 잘 모르는데 네. 신고가 영역입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신고가고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게다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되게 많이 공용된 기술이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의사들도 많고요. 음. 하지만 아직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생각보다 임플란트의 시술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저 바닥이죠. 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60%까지 올라왔다 신진율이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아직 중국은 뭐 10%도 안 됩니다. 5% 6%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서 시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이거 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의사들 기술 늘어나고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의 변화는 가장 커질 수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뭐 덴티움이나 요즘에 디오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실적 부진하게 나왔다가 그거 일시적인 거다 하고 나서는 또 한번 레벨업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런 쪽이라든가 디오 그다음에 네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덴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덴티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기타로 잡힐 만큼 영향이 그렇게 미미하긴 합니다만 덴티스의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차 아닌가요? 그 누구죠? 그분? 덴티스? 아 아닙니다. 노주현 선생님이었잖아요. 노주현. 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네. 임영웅입니다. 아 임영웅이구나. 네. 그럼 그 팬들은 다 이걸 하겠네. 그래서 뭐 막 보다가 아하 이게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 피셜 좋은데요. 내 피셜이 오피셜이 되는. 뭐 네. 네. 그런 것도 주식의 변수로 따져야 되다 보니까 옛날에 예. 그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그 골프장 공 마크하는 마커라고 보면 예. 네. 그 보기가 버디가 되는 전선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네. 네. 좋네요. 덴티스트 그렇고요. 네. 이 지금 뭐 의료기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 게 좋은 거죠, 그죠? 그 그렇죠. 안에서 꼭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아까 뭐 바이오시밀러 얘기했죠, 전통제약사 얘기했죠, 의료기기 얘기했죠. 네, 그 바이오로 어쨌든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도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정말 이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이게 그러니까. 또 그때 한때 이 IPO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레벨업이 쭉 되는 과정에서 우와 이거 나 부자 되겠네 하시다가 그때가 고점으로 30만 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8만 원대 그러니까요. 좀 너무했죠. 그러니까 너무 장기 소외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근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실적의 동향들은 일단 2021년대로 일단락이 되겠죠. 이때가 거의 나왔던 코로나19 특수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동안에 그렇게 돈 먹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 명쾌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백신이나 진단시약 쪽에서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변화가 나오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좀 새로운 다른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최근에 이제 방송하면서 저도 이제 이게 하나하나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뭐 바이든 뭐 미국 저도 지금 정확히 인식이 없네요. 마이크로바이옴 스토리 좀 얘기해 주고 끝내세요. 네.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쉽게 말씀드리면 딱 그거죠. 예.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예. 이걸로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특히 만성 질환을 만병통치약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인간의 뭐 어떤 약을 만약에 내가 흡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나오는 효과가 전달할 때까지는 되게 초기에 만약에 10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10에서 5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한 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체에 또 네. 부작용도 있고 그런 과정 쪽에서 인체에 있는 미생물을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변화가 클 것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돼 있는 현상이고요. 네.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얘기 나온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FDA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을 승인을 할 것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가장 먼저 조금 변화가 나오는 게 예전에 천랩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게 CJ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이 회사가 지금 한 단계 영국의 포디파마라는 회사에서 파이프라인을 사갖고 와서 그거를 지금 9개 정도 사갖고 와서 이제 이거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 개발하겠다다 보니까 기대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천랩이요? 천랩인데 이름이 네. CJ가 인수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랩이라고 안 나오는데? 네, CJ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예. 네, 이 회사가 CJ 바이오사이언스. 예. 네. 그래서 한때 어떤 그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변화를 이끌었던 회사인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눈길이 가는 게 고바이오로앱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홈페이지가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예. 네, 파이프라인 양호하고 그런데 최근에 좀 부각받다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여기.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소외됐던 얘기죠. 그래서 그 지금 중기 저항소를 돌파하느냐 이거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지노맨 컴퍼니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제일 파이프라인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가장 탄력이 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중기 저항선 소외된 이후에 다음 변화가 이어지는지 중요한 거는 성과입니다. 이걸 좀 하나씩 보여줘야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과 바이오 이야기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